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100만 원 있습니까? 50만 원도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10만 원도 안 되시는 분 계시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습관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오늘 당장 고치십시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노후 빈곤의 원인은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이 60, 70대가 되어서야 폭탄처럼 터지는 것입니다. 마치 조용히 쌓이던 눈이 어느 순간 눈사태를 일으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통장은 비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사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들일까요? 체면 때문에 무리하는 습관,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는 습관, 외로울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습관, 작은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 아플 때 참고 넘어가는 습관, 이제 와서 뭘 바꾸나 싶어 포기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30년, 4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은 텅 비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병원비도 못 내는 신세가 됩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도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습관이 왜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 왜 이 습관들이 위험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에 최소한 서너 가지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70대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80대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고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최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수영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 강철호 씨와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지키고 집에 돌아오면 9시가 넘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두 딸, 큰딸 수정이와 작은딸 민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할머니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모든 돈은 딸들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큰딸이 결혼할 때는 예단과 혼수를 준비하느라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작은딸이 결혼할 때도 2,500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7년 전 남편 철호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옛날 동네 친구들을 만나고 수요일에는 시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금요일에는 교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가끔 노래방도 갔습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니까 한 달이면 60만 원이 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내가 평생 벌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손주들도 4명이나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 명당 1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4명이니까 한 번에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생일 때도 용돈을 주고 어린이날에도 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애들이 할머니를 좋아하지. 경조사도 많았습니다. 친구 자식들 결혼식, 친척들 돌잔치, 지인들 장례식.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매번 10만 원씩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창피하잖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집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부품을 갈아야 해요.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가게 정리한 돈으로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남은 돈이 60만 원. 어떻게 5천만 원이 이렇게 빨리 없어졌지?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느라 쓴 돈이 한 달에 60만 원씩, 2년이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손주들 용돈이 1년에 500만 원, 2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경조사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2년이면 7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명절 선물, 자식들 도와준 돈, 병원비, 생활비, 이것저것 하다 보니 돈이 다 나간 것입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무리했던 겁니다. 작은 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큰딸 수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정아. 엄마야. 저기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얼마나 나오는데요? 120만 원이래. 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정말 힘들어요. 남편 회사 일이 줄어서 월급이 줄었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저희도 빠듯해요. 영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을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딸도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본인이 준비 없이 살아온 게 후회되어서였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으로 살았다는 것을. 첫 번째 습관, 체면 소비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명절 선물도 남들만큼 해야 하고, 경조사비도 남들만큼 내야 하고, 손주 용돈도 남들만큼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킨 체면이 지금 할머니를 지켜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진짜 체면은 자기 형편에 맞게 절제할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미안한데 나는 5만 원만 낼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른입니다. 두 번째 습관, 나중에 병입니다. 저축은 나중에, 건강검진은 다음 달에, 운동은 나중에. 이렇게 미루다가 기회를 모두 놓쳐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재 편향이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의 편안함을 선택하고 미래의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습관, 감정 소비입니다. 외로우면 친구를 만나고, 우울하면 쇼핑을 하고, 화가 나면 술을 마십니다. 모든 감정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 소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쓰면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다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또 돈을 쓰게 되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들지 않는 일상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공원을 걷는 것,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자식 의존입니다. 애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굶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기가 벅찹니다. 대출 이자에 아이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부모를 부양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효도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본인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5번째 습관, 작은 돈 무시입니다. 하루 5,000원 아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작은 돈을 함부로 씁니다. 하지만 하루 5,000원이면 한 달 15만 원, 1년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수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6번째 습관, 건강 방치입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 아픈 건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병을 키웁니다. 50대의 몸과 70대의 몸은 다릅니다. 지금 방치하면 나중에는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7번째 습관, 변화 거부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어. 이렇게 포기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70대에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나이는 숫자일 뿐,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원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습관들을 고치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습관을 바꾸는데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이면 됩니다. 2달만 참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 7가지 중에 본인이 가진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겠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이런 목표는 사흘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써도 좋고 공책에 손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뭘 샀는지만 적어보세요. 아침에 편의점에서 산 커피 4,000원, 점심 식사 8,000원, 버스비 2,000원, 저녁 반찬 구입 12,000원. 이렇게 하루 지출을 다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보면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구나. 이것저것 작은 돈들이 모여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편의점 가서 커피 사 먹는 것, 집에서 타 먹으면 한 달에 10만 원 절약됩니다. 택시 자주 타는 것, 버스로 바꾸면 한 달에 5만 원 절약됩니다. 작은 절약들이 모이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 됩니다. 그 돈으로 저축을 시작하세요.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시작하세요. 부담되면 5만 원도 괜찮습니다. 3만 원도 괜찮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복리로 예금하면 더 많아집니다. 1200만 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갑자기 병원비 500만 원 나왔을 때, 보일러 고장나서 100만 원 필요할 때, 이 돈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됩니다. 당당하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7시든 8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자는 동안 몸이 탈수 상태가 되니까요.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 돌리기, 다리 펴기, 허리 돌리기.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공원이든 아파트 단지든 동네 한 바퀴든 상관없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5분만 걸으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추워도 나가세요. 우산 쓰고 걸으면 되고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무릎도 덜 아프고 숨도 덜 차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시간을 늘리세요. 10분에서 15분으로, 20분으로. 석 달 후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혼자 산다고 대충 먹지 마세요. 라면으로 때우지 마세요. 제대로 차려 먹으세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두세 가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국은 미역국이나 된장국 끓이면 되고, 반찬은 김치에 계란 프라이 하나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시간도 보내고, 돈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약은 제때 드시고, 정기검진은 빠짐없이 받으세요. 조금 불편해도 병원에 가세요. 작은 증상을 무시하다가 큰 병이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빨리 낫습니다. 셋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 쓰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되 돈 쓰지 않는 만남을 만드세요. 꼭 식당에서 만날 필요 없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만나세요. 집에서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하세요. 도서관에서 만나서 함께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식당이나 카페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세요. 거기서 간단한 봉사를 하세요. 식사 준비를 돕거나, 청소를 돕거나, 어르신들과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는 것도 봉사입니다. 봉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 친구가 되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취미도 만드세요. 돈이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니라 돈이 거의 안 드는 취미를 찾으세요. 그림 그리기는 스케치북 하나면 됩니다. 서예는 붓과 먹,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독서는 도서관에 가면 무료입니다. 산책하며 사진 찍기는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화분 가꾸기는 씨앗 몇 개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미들이 삶에 의미를 줍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넷째,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세요.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해결하겠다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저러시지? 혹시 섭섭해서 그러시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있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시구나. 의존하지 않는 부모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부모입니다. 다섯째, 체면 소비를 끊으세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명절 선물도 형편에 맞게 하세요. 비싼 선물 세트 대신 직접 만든 음식을 보내세요. 김치, 장조림, 나물무침. 직접 만든 음식이 비싼 선물보다 진심이 담깁니다. 경조사비도 무리하지 마세요. 10만 원 부담되면 5만 원 내세요. 5만 원도 부담되면 3만 원 내세요. 그것도 부담되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각자 계산하세요. 내가 낼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각자 먹은 만큼 내자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이해합니다. 여기서 한 철학자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지키고 싶고,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줄이면 행복해집니다. 적게 쓰고 검소하게 살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최영순 할머니는 3년 전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지출을 다 적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이것저것 작은 돈들이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되 집에서 만나거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명절 선물은 직접 만든 반찬으로 대신했습니다. 딸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직접 만든 게 더 맛있잖아. 경조사비는 형편에 맞게 3만 원만 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들.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통장에 30만 원이 모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12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2년이 지나자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3년 전에는 2만 원밖에 없었던 통장이 이제는 1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 겨울 보일러가 또 고장 났습니다. 이번에는 부품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수리비를 냈습니다. 그때 느낀 기분을 할머니는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오늘부터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오늘 가계부 하나 사세요. 아니면 공책에 그냥 적으세요. 오늘 하루 뭘 샀는지만 적어보세요. 내일은 공원에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힘들면 5분만 걸어도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모레는 은행에 가세요. 저축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10,000원만 넣어보세요. 10,000원도 부담되면 5,000원도 괜찮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실 내용이 7가지 중 몇 번인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고 7가지 모두 실천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